추미애 경기도 지사 운세예요. 이 사람도 이상한 소리 했죠, 최근에. 재정을 얘기하면서 비상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 선거 와중에. 근데 이 사람 총체적인 운세예요. 제너럴 리딩이에요, 그냥. 추미애 씨 얼굴을 좀 봐야 되겠네. 이 사람이 8월 5일 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어요. 8월 10일, 오늘이죠. 후속 조치까지 시작을 했어요.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 경기도 전체 예산 41조 7천억 원. 그렇지만 도가 정책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3조밖에 없다. 나머지는 복지, 국비 매칭 사업, 시군 조정 교부금 등 그런 얘기를 좀 했고 2025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9,430억 원을 발행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저런 하여간 마른 땅에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있지 않다고 발언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지금 툭 튀어나와서 이거를 시끄럽게 하는가? 당연히 이런 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왜 지금인가? 당장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세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 개혁을 하겠다. 당선 직후부터 경기도 재정이 거덜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경기도 재정이 풍족하지 않고 세수도 넉넉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2달 뒤에 가서 지금 이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리고 남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시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빌미를 야당에게 던져준 거예요. 추미애, 김동연, 이재명이라는 연결고리. 자신이 6월 달에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재정이 비상이다. 선거하는 이 동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때 나와서 응? 노무현 2탄을 만들려고 지금 빌드업을 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런 짓을 좀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많았어요. 이 여자는 입법을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거든요.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한 건도 없다로 나왔어요. 입법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통과된 입법 성과가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무능력하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운세를 좀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정열적으로 덤벼들었어요. 누군가와 손을 잡은 것도 나왔어요. 누군가 손을 잡았는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누군가와 같이 이쪽으로 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칼을 휘두른 거예요. 성급하게. 성급하게 칼을 휘두르고 칼을 휘둘렀다는 건 성급하게 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문재인이 선거할 때도 대선 그때 탄핵 시기에도 이 사람이 설치고 다니면서 엄청 많은 삑사리를 냈어요. 그때 추미애 좀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이 사람의 성정이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차분히 하는 게 아니고
좀 덜렁댄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신중하지가 못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겨요. 활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타격을 입게 돼요. 도움을 누군가에게 더 청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쉽게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도 손을 잡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역시 추미애도 어, 경제적인 이 경기도청 얘기를 할게요. 재정이 너무 나빠요. 각종 돈을 다 끌어다 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성급하게 결정을 하고 설치고 다녀요.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공격적으로 일을. 김건희, 이 사람에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고 그게 터져 나오면서 이 사람은 끝나요. 진실 터져 나오게 돼요.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도. 제가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지구가 자정하는 시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문파들, 문파들과 조금 손을 잡기로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파들하고 손을 좀 잡게 된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그런데 항상 이 사람은 말로 망하게 돼요. 말을 실수해서 크게 자빠지게 돼요. 이 사람이 하던 방식은 실패해요. 굉장히 크게 실패하고, 이 사람의 정치력은 빵점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거기다 비밀까지 드러나게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운세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자, 질문을 좀 할게요. 추미애는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다. 신천지와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와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통일교를 물어야죠. 이번에는.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두 개 다 물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구식 정치인들, 또
종교계, 사이비계, 지금 여러분들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전광훈부터 시작됐어요. 통일교가 제일 먼저 일본에서 쫓겨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광훈이가 힘이 빠졌어요.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만큼.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휘청하고 있어요. 통일교 역시 휘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JMS는 완전히 골로 갔어요. 물론 천공은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았죠, 물론 신도들이. 그렇지만 옛날처럼 쩌렁쩌렁하던 그 권세를 다 뺏기게 돼요. 다 잃게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될 거다 했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그것 역시 명왕성이 토성이 다스리는 자리인 염소 자리에서 이제 물병 자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쇼츠가, 전 이 얘기를 미리 말씀 또 드렸었어요. 이것도 앞으로는 통신이 바뀌면서 진실이 순식간에 실방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 탄론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6월 달에는 조금 빡빡하다 하더니 비상이다 하고 튀어났단 말이에요, 추미애가. 그럼 그걸 물어봐야죠. 추미애 지사가 이 발표를 비상이라고 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다 뽑아봐야 알죠, 사실은. 어, 나쁜 의도로 그런 거예요. 어떤 나쁜 의도가 있었어요. 김민석을 공격하기 위한 나쁜 의도. 김민석을 지게 하기 위한, 김민석을 타격하기 위해서 카드 해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청래, 김민석 나왔죠. 이렇게 두 카드가. 그죠? 선거를 겨냥한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이득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기 위한 계획적인 발언이었어요. 김평화 나왔죠. 김평화 나왔어요. 도움을 주기 위한,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다분히 의도가 있었던 행동이었어요. 발언이었고.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정부의 힘을 쫙 빼기 위해서. 그럼 김민석의 표가 뺏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나쁘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김민석을 공격하고 김민석 경쟁이 심하니까 그것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중에 김민석을 찔러서 힘을 빼게 하고, 그리고 지게 하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뭔가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말했다라고 카드가 보여줘요. 하나, 둘, 셋, 넷. 한 장 더 뽑아야 되네. 아닌가? 6장? 9장이네. 나쁜 의도가 없었다.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나온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도 나쁜 의도로 했다는 게 더 많아요.
좋은 뜻이라고 나온 카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뉴트럴 카드만 나왔어요. 어떤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옛날에 입었던 은혜를 보온을 하는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냥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김민석 대표 후보,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좀 끼치기 위해서 한 거는 맞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거 다 물어볼 거예요. 추미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그렇다고 치고 추미애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김민석 총리. 굉장히 경솔하다는 것은 나왔고, 그리고 행동이 신중하지가 못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신중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늘 분란을 일으키고 항상 차분하게 일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완전히 못 믿는다든지 하는 건 아니에요. 카드로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끼치고 이러려는 거는 많지 않다고,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카드로는. 이 사람은 국민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질문 2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충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계속 나오네. 이 사람 100% 믿지는 못해요. 조금씩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예. 이거는 양정철인데? 응? 양정철이에요. 양정철하고도 관련이 있나 보네, 이 사람. 그러니까 뽑혔겠죠? 문재인, 양정철. 이 여자가 진짜 문파인가 보네. 네. 완전 문파 쪽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야말로 문파 쪽.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그쪽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든지 그쪽 사람들과 협업을 하든지 좀 그런 상황에 있는 거로 생각이 돼요. 양정철 문재인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요. 옛날 사람들하고 어, 관계가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가게 돼요. 그게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일 추진하게 되고 몰랐던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옛날에 일했던 사람들과 다시 뭔가를 한 팀을 묶어서 같이 일을 옛날에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다시 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 카드를 보니까. 왜냐하면 끊어내면은 카드가 나올 리가 없죠. 뭔가 같이 다시 뭔가 추진하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보여져요. 지금 모든 카드들이. 그리고 망신 좀 당하게 돼요. 이용 크게 당하게 된다. 뒤통수 크게 세게 한번 맞게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은 그걸 모르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고집이 세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주장대로만 밀고 나가요. 그리고 타격을 좀 받고 난 뒤에는 수습을 좀 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이 리딩은 먼저 첫 번 리딩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좀. 카드 리딩을 보니까 문파 양정철 쪽에서 추미애 쪽에 좀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관여를 좀 하려고 한다든지 끌어들이려고 한다든지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다가 뒤통수 얻어맞거든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이거는 문재인 카드 같아요. 이 사람 건강 안 좋아져요. 그리고 건강 되게 안 좋아져요.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문파들 때문에 뭐 문제 생겨요. 큰 문제. 문제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발목이 좀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패거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도. 그쪽으로부터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문제 생겨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깝깝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시 새로 싹 시작해야 되는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사람 건강 아니 저거 운세 안 좋아요. 좋은 운세라고 볼 수는 없네요. 여기까지 추미애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